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 재정적자 감축 속도를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해칠 만큼 빠른 속도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마련된 위기 해결책들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미국의 재정 절벽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밤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이루고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선거 분석가인 네이트 실버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인단 과반수인 270명보다 40명 가까이 많은 307명 안팎을 차지해 승리할 것이라며 오바마의 승리 확률을 86.3%로 제시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후보는 단일화 방식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기보다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단일화가 정략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이자 정치개혁의 출발이라고 하는 원칙론적인 합의를 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광원전 5, 6호기가 오늘부터 연말까지 가동이 전격 중단됐습니다. 이번엔 원전 사고가 아닌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엉터리 부품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자체 조사 결과 국내외 부품업체 8곳이 외국 기관의 품질검증서 60여 건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품질검증서를 위조한 엉터리 부품들이 무려 10년 동안이나 국내 원전에 대량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혜린입니다. 선택의 날 바로 오늘 밤이지요. 미 대선이 코앞입니다. 누가 될까 초미의 관심사인데 누가 되든 당선자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투자자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어제에서 오늘까지 미 대선이라는 큰 불확실성 앞에 관망세가 짙은데요. 하지만 오후장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쪽 매수가 급증하면서 코스피의 반등폭도 따라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전에 급락했었던 자동차주의 기술적 반등이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코스닥 쪽도 두 야권 후보의 단일화 이슈를 놓고 서태동 앞에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코스피 쪽 흐름부터 체크해드립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하지만 제한적이고요. 그나마 기관의 물량 조금 더 매수 측면에서 많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급증하면서 3천 계약을 넘어서는 순간 코스피는 1920점 부근까지 반등폭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의 상승폭은 3%대 후반으로 다소 줄어들어져 있습니다. 코스닥 쪽의 흐름도 이어서 보죠. 자, 코스닥은 오늘까지 놀랍게도 엿새째 오르고만 있습니다. 500선 깨고 나서 계속해서 반등만 하고 있는 코스닥인데요. 오늘 상승 탄력은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개인의 나홀로 매수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좀 볼까요? 네, 오늘 1,091원 40전 정도.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좀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전일에서 오늘까지 소폭이지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미 대선 앞두고 한 시장도 누가 될지 눈치만 보고 있네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 가운데 중국 상해종합지수 낙폭이 제법 크게 나옵니다. 1.5%가량 밀리면서 2080선대 후반인데요.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먼저 삼성증권의 임수균 애널리스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도 재정 절벽 우려는 계속될까요? 국내 증시 이 자리에서 추가 급락할 가능성 어느 정도인지 타진해보겠습니다. 또한 향후 변동성 국면은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기회인지 세 가지 이슈 점검받겠습니다. 계속해서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도 만나보죠. 변동성 증가속 코스피가 만약 1920에서 50포인트까지 반등한다면 비중을 반대로 축소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이 전혀 상반될 텐데요. 미국 대선 오바마 당선이 지금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주 사야 할 것인지 가벼운 주식 비중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종목 공개해드립니다. 주간 5% 공략주 JB스탁의 이정복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아모텍으로 설명 들어봅니다. 시장 점유율도 확대되고 있고 실적도 탄탄한데 기관도 사는 종목이라고 하네요. 끝으로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 오바마냐 롬니냐 후보별 당선 시 수요업종과 시장 영향력 마감 전략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동원산업이란 종목으로 27%가량 높은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계신데 이 정도 수익에서 약간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팔아야 할까요? 잠시 후 종목까지 AS 받겠습니다.
네, 자동차만 좀 오르지 코스피는 제한적인 반등을 하네 했었다가 자동차의 이 반등 탄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사면서 코스피의 반등 탄력도 제법 나오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여의도로 한번 나가보죠.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일 밤 미 대선의 영향력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내일 이 시간쯤이면 누가 당선이 이제 됐는지 투표 결과가 슬슬 나올 것 같습니다. 영향력 미리 점검 받아보죠. 예, 일단 뭐 미국 대선 일정부터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요. 일단 뭐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이제 투표가 진행되게 되고, 이제 내일 한 오후 내지는 저녁쯤 되면은 뭐 전체적인 판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좀 선거가 종료된 직후에 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워낙에 박빙인 지역이 많기 때문에 미국 대선 같은 경우 좀 자체적인 출구조사 결과는 이번에는 발표를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내일 오후가 넘어가봐야지 좀 전체적인 판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금까지 여론조사라던가 뭐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보면은 대선에서는 오바마가 좀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원 같은 경우는 좀 공화당이 장악을 할 걸로, 그리고 상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소폭 우위를 점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가장 큰 우려가 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이제 당장 올 연말부터 현실화되는 이제 재정 절벽에 관련된 우려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결과가 좀 이렇게 굳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행정부가 지금 민주당인데 이제 의회 실질적인 권력을 공화당이 가져가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정 절벽을 둘러싼 갈등이 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후에도 뭐 여기 관련한 불확실성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현실적인 시간이 별로 안 남아 있고 또 민주공화 양당 간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 재정 절벽 같은 이슈는 뭐 연내 해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기존의 통화 정책들을 좀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증시에는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롬니가 당선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림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거 하루 전날인데 여론조사에선 모두 다 이제 오바마가 우세한 것으로 박빙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더 오바마가 앞선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일단 누가 돼도 재정절벽 이슈는 단박에 해결되진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의 예측대로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금 미 연준에서 QE3라는 강력한 통화 정책을 또 발표를 했는데 뭐 이런 정책들이 좀 연속성 있게 추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전반적으로는 오바마가 재선되는 스토리가 좀 안정성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들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바마도 그렇고 롬니 후보도 그렇고 지금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제조업의 좀 회복을 통해서 미국 고용이라든지 소비 시장 회복을 꾀하겠다라는 좀 이런 공통 분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제조업 관련 수혜주들, 특히 이제 미국 설비 투자 관련 수혜주들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고요.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라는 그 새로운 에너지를 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연관된 한국 업체들 중에서 뭐 파이프 피팅이라든지 후유관 관련 업종들도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바마가 승리를 할 경우에는 뭐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권에서 그랬듯이 뭐 헬스케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 관련주들, 이런 업종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관련 종목들이 미리 좀 움직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오늘 영광 원전 5, 6호기 가동 중단 때문에라도 같이 좀 반사이까지 미리 누리는 모습인데 궁금한 것이요. 어제 연비 이슈로 급락했던 자동차주가 올라오다가 윗꼬리가 약간씩 달리고 있거든요. 자동차주 오늘 반등 활용해서 좀 현금화 팔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언제쯤 이 경기 민감주를 본격 담을 수 있는지도 마감 전략 측면에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그 자동차 업종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오늘 반등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인 반등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워낙에 급락폭이 좀 심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진행한 이후에 향후 좀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방향성을 좀 찾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가격 매력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자동차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오늘 당장 좀 급하게 이제 매도에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 전체에서 시가총액 2위에 해당하는 대형주기 때문에 어차피 좀 지수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일정 부분들은 뭐 기관 입장에서건 외국인 입장에서건 포트에 담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이런 악재들이 해소되는 과정이 나타난다면은 대차 좀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급락 국면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업종들은 사실 IT 업종입니다. 원래 이제 미국 경기 회복이 본격화된다 그러면 가장 좋아지는 업종이 IT랑 자동차 쪽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제기되고 있는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IT 쪽으로 매수세라든지 미국 경기 회복 관련 기대감들이 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이제 재정 절벽 이슈를 안고 당선자, 이제 미국 대선의 당선자의 뉴스를 접하게 될 텐데 빠르게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이 변동성 국면에서 좀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주식을 사도 괜찮습니까? 예, 일단 뭐 지수 레벨로만 봤을 때는 지금 1900선을 전후해서는 좀 이 하단 지지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좀 지수가 급하게 오르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1900대를 전후한 지수 때는 주식 비중 확대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지금 증시의 전반적인 상황이 지난 10월에 제기됐던 불확실성이 11월 들어서 좀 하나씩 제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11월의 전체적인 주가 흐름은 10월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 뭐 정치적인 이벤트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는 완만하게 반등하는 흐름들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 국면에서 주식 더 사도 좋다. 차는 일단 기술적 반등인 것 같지만 들고 계시고 IT를 탑픽으로 경기 민감주 가운데 지켜보자는 전략 주셨습니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좀 다양한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변동성 장에 섣불리 이렇게 될 거다. 예측 매매는 금지라는 의견과 미 대선 이후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트레이딩은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SK증권 김민수 차장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반등이 조금 나오지만은 탄력이 좋을지 의문이다 하셨는데 그때 그 자리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 코스피 쪽에선 연출이 됩니다. 반등 시 더 담아야 될지 아니면 반등 시 팔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실 텐데 팔라는 쪽의 입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의 대선을 보면서 국내 시장도 좀 정체하는 모습들이고, 근데 오늘 한 오후장 들어서는 이제 다시 좀 강한 저항선으로 보여지는 1920선을 막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모습들은 어떤 그 환율의 움직임과 같이 연결된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오후장 들면서 그 어떤 그 호주 쪽에서 금리를 동결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동결시켰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개선이 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나오면서 호주 달러가 급등하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아직 어떤 그 기조적으로 안착돼서 1920 이상으로 오늘 주가가 끝날이라고 생각하기는 아직은 조금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시장의 관심은 오늘 저녁부터 그래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전반적인 미국의 정권의 변화가 가장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으로는 그래도 오바마 쪽에 좀 우세한 쪽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어떤 그런 쪽의 전망이 좀 큰 모습들이고요. 그래도 여전히 박빙에 대한 흐름들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바마 쪽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오바마가 해왔던 어떤 정책들, 그래서 어떤 지금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나왔던 어떤 정책들을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조금 그나마 완화가 될 정책적인 변화가 좀 덜하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은 좀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는 또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잠깐 반짝 랠리가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재정 절벽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는 또 어떤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롬니 같은 경우 당선이 되게 되면은 어떤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즉 지금까지 오바마가 했던 정책들을 다 되돌려놓는 원점으로 되돌려놓는 어떤 정책들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주관점에서 보면 초기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좀 커질 수가 있는 측면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쪽에서 어떤 재정 절벽은 상대적으로 공화당 쪽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좀 상당히 좀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관점들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또 어떤 두 당 어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화는 조금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바마 같은 경우는 이제 당선되게 되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특히 오바마 케어라고 많이 불리는데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종목들의 업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셰일가스 개발 확대라든가 태양광 및 풍력 쪽에서는 투자를 계속할 것이다라는 어떤 쪽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연비가 규제가 강화가 될 부분들, 이런 것들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은 무역 쪽에서 또 이제 수출 확대 쪽에 계속 힘을 쓰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모습들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롬니가 당선되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기 때문에 어떤 바이오 헬스 쪽은 아무래도 부담이 가는 쪽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정유화학 쪽은 화석 연료를 좀 장려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어떤 정유화학 쪽, 특히 어떤 공화당의 전통적인 모습들은 아무래도 전통 산업들 쪽에서 조금 더 우위된 모습들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이 좀 더 강화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풍력 산업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그래서 간접적인 주택 시장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이 롬니 쪽은 전통 산업 쪽, 그리고 어떤 다우 종목 중심의 어떤 변화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측면들, 그리고 오바마 쪽은 이제 나스닥 쪽에 대한 종목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측면들, 어떤 이런 작은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선이 끝나면서 어느 정도 안정권, 그러니까 정치에 의한 발목이 잡히는 부분들이 안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에서 이제 안도 랠리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일단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보통 지금 시점들이 여러 가지 흐름들, 특히 이제 10월 달보다 이제 11월 달, 그리고 연말로 해서 3, 4분기보다는 4, 4분기에 실제 어떤 이 흐름들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기대감보다 현실이 그렇게 따르지 못한다 그러면은 또 한번 이제 반대의 측면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시도가 들어가서 약 한 1920선, 일단 1차 저항선으로 보여지는데 이 이상으로 해서 한 1950선 부분까지 시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최근에 주식 비중 때문에 좀 압박을 받고 좀 고민하셨던 어떤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주식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국내 옵션 만기일이 있고 금요일 날은 또 금통위 결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슈들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들인데 일단 관련된 내용들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어떤 압박을 받는 어떤 시장의 변화를 갖는 모습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금통위 결정 연말을 앞두고 추가로 금리 인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고 어떤 그런 변화는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떤 시장의 충격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무엇보다 대외 변수들 때문에 시장이 한 단계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인된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비중을 먼저 좀 줄여가면서 가벼운 비중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떤 그런 관점 쪽으로 접근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민수 차장님께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앞서 애널리스트는 이 정도에서는 주가가 급락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차곡차곡 천천히 더 사도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정반대라서요. 지금 1920에서 50까지 올라오면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좀 쉬운 이유는 뭡니까? 오늘 21선까지 터치하면서 기술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인 것도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그 어떤 그 고개를 돌려서 주변을 보시면은 일단 좀 정확한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직 이제 다들 이제 수치라든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많이 위축됐다가 나올 수 있는 변화 가능성들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그 전반적인 경기 상황들이 반전 신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는데 오히려 그런 게 중요한 것보다 일단 아직 그 실물 여파까지 특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내수 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이런 모습들을 개선시키려면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모습들이고 그래서 많이 위축됐다가 개선 신호만 나오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 그런 신호가 나오기는 조금 많이 좀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관점이 좀 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해외 시장 쪽에서 정권 교체가 들어가면서 안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은 또 국내에 따른 어떤 대선 흐름들 같이 연결돼 있고 그래서 지금 대선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공약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아닌 채 어떤 약간 이제 친기업 성향보다도 약간 어떤 복지라든가 어떤 경제 민주화 이런 쪽에 좀 강조를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저성장에 대한 해답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는 흐름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제한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아직 시장에는 불안 요인들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무조건 어떤 지금 앞으로 경기가 개선된다는 어떤 기대 심리만으로 시장을 접근하기는 좀 힘든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가장 큰 변수 미 대선이라고 아까 짚어주셨었는데 오바마가 재선을 한다면 포트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앞서 오바마가 당선된다면, 롬니가 당선이 된다면 수혜업종을 쭉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기계적이고 조금 도식화됐다는 느낌 역시 없지 않아 듭니다. 실질적으로 내 포트에는 어떤 종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요? 네, 일단 종목적으로는 제일 크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약주 같습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소형 제약주가 아니라 어떤 시장의 중대형 관련된 제약주, 특히 이제 경기 방어적 성격이라든가 무엇보다 과거에 한미 FTA 때문에 많이 위축됐었던 모습들이 이제 정부의 그 혁신형 제약사가 어떤 지원책이 마련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좀 다시 활기를 찾는 모습들이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실적들이 많이 좀 안 좋을 걸로 보여졌고 있었는데 그런 실적 흐름 자체가 오히려 좀 개선되는 측면들이 조금 더 나타나기 하기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더 부각을 받는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의 변화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헬스케어 관련된 제약주 쪽 특히 인구가 또 어떤 고령화 구조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도 좀 변화가 좀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기반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들 생각해 보면서 일단 제약주는 한번 계속 하락할 때마다 조금 담아보고 싶은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당장은 주가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관점, 그러니까 쭉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당장 접근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어떤 눌림목이 좀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일단 담아보고 싶은 어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당장 포트 같은 경우는 최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시장에 대해서 확신이나 아니면 어떤 시장의 추세를 확인돼서 움직일 만한 어떤 그런 흐름들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늘린다고 하더라도 소폭 늘리는 정도 그랬다가 시장에 좀 불안 국면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빠져나오면서 어떤 그 현금을 좀 많이 좀 아껴가는 어떤 전략 쪽에 일단 초점을 맞춰드리고 싶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는 IT 쪽 10% 그리고 음식료 10% 그리고 최근에 에너지 관련된 쪽 SK나 지역난방공사 이런 쪽을 좀 강조를 좀 드렸는데 어떤 이번에도 그 원자력 발전이 그 중지가 되기 시작하면서 겨울철 또 전력난에 대해서는 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면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는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들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이 정도
한 비중으로 한 25% 정도만 유지를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난방공사도 오늘 새로운 신고가, SK도 오늘 10%가량 급등. 아주 잘 주식을 봐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약주, 헬스케어 쪽, 뭐 오바마 당선돼도 그렇고 여러모로 조금 눌림시 사보고 싶은 섹터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사지는 못하더라도 비싸서 눌림시 요 종목 정도는 사고 싶다라고 후보군으로 점치고 있는 종목들 리스트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 딱 두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아제약이고요. 네. 두 번째가 한미약품인데요. 일단 그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분할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주회사와 또 어떤 그 영업회사 쪽으로 두 개가 나뉠 텐데 지금 앞으로 그래도 재벌 개혁이 초점인 가운데 재벌에 대해서 가장 큰 어떤 그 대기업 쪽에서 가장 크게 구조 조정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쪽이 LG인데요. 어떤 그 지주회사와 어떤 밑에 종속회사의 관계 이런 거를 잘 표현을 정리를 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실적입니다. 생각보다 양호한 실적 이번에 발표를 했었던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어떤 기조 흐름들이 실적 양호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반응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 쪽으로 초점을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동아제약, 한미약품 눌림시 살려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대선 이후 안도랠리 나오면 주식 비중을 좀 더 가볍게 가져가자 축소 의견까지 감사합니다. SK증권 김민수 차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입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 5%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을 찾아드릴 텐데요. 네, 그 전에 지난 추천 종목 수익률과 함께 AS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의 빙그레는 지난주 월요일 추천 종목이었는데요. 목표가 이미 도달했고요. 현재 수익률은 20%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ICD는 아쉽게도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잠시 뒤에 AS 해드리겠고요. 전준우 팀장의 YG엔터테인먼트는 매수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현재 수익률은 5.7%입니다. 이기택 과장의 CS는 조금 더 손실폭이 커져서 현재는 6% 정도 손실 중이고요.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의 MK전자는 수익률 현재 0.7%입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JB스탁 이정복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ICD 좀 아쉬운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실적 부진 그리고 투자 지연에 따른 조정폭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등이 쉽지는 않네요. 네, 이 종목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날은 바로 이제 3.8% 정도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동양증권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3분기에 있던 3분기 이제 실적이 이제 예상보다는 소폭 이제 하회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을 결정한 이제 연내에 A2 확장 설비 수주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무엇보다 그저께 같은 경우에 삼성에서 이제 갤럭시 4의 아몰레드 장비를 이제 수주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실적은 지금 두 번째 실적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은 실적 때문에 두 번째 지난 10월 15일과 지금 두 번째 이제 좀 급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나온 이후부터는 좀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아몰레드 관련주들이 전저점을 찍고 이제는 바닥에서 좀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또한 고점이 한 42,000원 정도 고점에서 현재 11,000원 정도, 11,600원 정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초만 하더라도 목표가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제시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좀 의미 있는 거래가 나왔는데 외국인이 오늘 좀 매도를 많이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손절보다는 보유하는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AM/OLED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관심 종목이었던 ICD 마찬가지로 기존 전략대로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표 가격은 15,000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금일은 일단 아모텍이라는 기업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과 이제 태블릿 PC 확대에 따른 이제 올해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고, 그래서 부품 납입 중에 중국 로컬 업체의 점유율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NFC 안테나와 이제 소음 방지용 칩 이쪽이 이제 판매가 좀 급증을 하면서 수율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엇보다 좀 전저점을 계속해서 이탈시키는 종목들이 굉장히 현재 많은데, 그런 종목을 제외하고 음식료 업종이나 그리고 제약주 이런 종목들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이 현재 흐름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들어온 종목으로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주가가 한번 신고가를 10월 20일 날 찍고 다시 한번 21선 이탈시켰는데, 대부분의 이런 종목들 중에 실적이 사상 최대로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고점을 지금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바로 21선을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투신권이나 이런 기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를 8,9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10,000원을 제시하고 2차 목표가로는 뭐 11,000원, 12,000원까지 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아모텍이었는데 오늘 종가로 진입 가능하겠고 목표 가격은 1차가 10,000원 그리고 2차는 11,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2시 정확히 30분 현재 코스피는 1925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소폭 식상끌이를 하고 있는 현물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선물을 더 많이 시작했고 뒤이어서 기관이 현물 매수 규모를 늘려준 덕분인 것 같습니다. 기관의 현재 현물 순매수 규모는 1,000억대를 넘어섰고요. 외국인들의 현재 선물 순매수 규모는 4,000계약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잡보죠.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영 과장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 대선 앞두고 지금 눈치 보기 하지만 오후장 들어 수급이 좀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앞서 의견 충돌이 조금 있었는데요. 네. 지금 1920선 정도에서 주식 비중을 늘릴 건가 아니면 줄여가야 되는가 의견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우리 네. 정승현 과장님만의 마감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비중을 저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시점인 거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네.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 불확실성 해소. 하지만 이제 누가 당선될지에 따라서 그 명암이 엇갈리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저는 차익 실현도 반 정도는 하시고 가시고, 그리고 불확실성 이제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신다면 저는 반 정도는 들고 가시고 반 정도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는 뭐 그런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일단 오늘 뭐 이제 호주의 뭐 금리 동결, 뭐 인하 동결 소식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경기 회복세 뭐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돌면서 12시 이후부터 시장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시장의 긍정적인 효과들은 이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미국 대선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도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잠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냐 뭐 그런 전략부터 한번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미국 대선 후보별 당선 시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 일단 오바마가 당선이 됐을 때 시장에는 가장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바마가 됐을 때 과연 이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뭐 지금까지 IT 업종 상당히 오바마 정권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의 수에 뭐 IT 업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도 이제 오바마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보험의 수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3천만 명의 그 보험 수혜자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헬스케어 업종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쪽, 오바마가 계속 정권 내내 얘기했던 뭐 셰일가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정권의 수혜, 오바마 정권의 분명히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롬니가 당선됐을 경우에 롬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Q3의 부정적인 입장의 견해를 상당히 지역적으로 많이 밝혔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월가에서도 롬니를 상당히 지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롬니가 당선됐을 때는 금융 섹터 그리고 이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규제를 풀겠다 뭐 이런 공약들을 상당히 많이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뭐 에너지 쪽 그리고 아무래도 공화당 정권 하면 뭐 이제 전방 방위 산업 그런 쪽에는 상당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섹터들이 롬니가 당선됐을 때는 강세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일단 시장에서는 오바마가 당선이 돼야 시장 반등이 이루어진다라고들 믿고 있는데 원래 지금까지 통계를 봤을 때도 이게 정권이 교체되는 것보다 재선에서 계속 그냥 쭉 원래 정권이 이어지는 것이 주가에는 더 도움이 됐었다면서요? 그렇죠. 일단 뭐 역사적 흐름을 이렇게 되짚어 봤을 때 이제 정권 교체 시기에는 대선이 있던 해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권 사실 미국의 대선들은 이제 이제 선거일 전날까지 이제 여론조사가 허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여론조사의 결과에 맞춰서 대선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는 뭐 이제 여론조사 기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그해 이제 주가 흐름도 상당히 안 좋았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는 다음 연도에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게 역사적 결론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화당 정권 내에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내는 공화당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장은 공화당 정권 시기에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의외로 민주당 정권 시기에 주가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 시기에도 상당히 주가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뭐 전체적인 우리 시장까지도 오바마가 재집권할 시에 여러 면을 고려했을 때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퀴즈를 이미 했는데 만약에 롬니 후보가 당선이 돼버리면 이제 정책 연속성상에 뭐 의문시 된다 해서 그렇죠. 조금 안 좋은 요인으로 해석을 하던데 사실은 누가 되든 간에 문제는 재정 절벽 우려가 여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많이들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 이제 오바마가 당선이 되면 재정 절벽 쪽에는 우려가 더 가중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Q3라는 정책 자체가 아무래도 재정의 어떤 빈곤을 야기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돈을 풀어서 아무래도 이제 지출을 늘리는 정책이다 보니까 정부 국간이 더 비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재정 절벽 위기들은 쉽사리 이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뭐 아무래도 이제 재정 절벽의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견해 하지만 이제 견해 자체가 지속성을 갖는다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권이라는 게 이제 4년 그리고 재집권할 시에는 8년간
어느 정도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이제 진행해왔던 정책들이기 때문에 재정 절벽 위기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이제 큰 이슈로 이제 계속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Q3 그 통화 정책 기조의 연속성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큰 의미다.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오바마가 재집권할 시에는 이제 정책의 연속성만으로도 어느 정도 시장의 긍정적 효과는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일단 이제 롬니 당선 시가 상당히 이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롬니의 공약들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네. 롬니 자체는 감세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을 어느 정도 줄이고 그리고 수입 자체도 어느 정도 줄이겠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출구 전략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네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뭐 재정 절벽의 위기보다 사실 출구 전략을 시행됐을 때 글로벌 증시에는 상당히 큰 충격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롬니가 집권하는 걸 상당히 이제 꺼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오바마 뭐 지금 뭐 박빙의 이제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내일 오전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타나겠죠. 네. 오바마가 집권할 시가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반적인 견해가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시는 중에 재밌는 부분은요, 오바마가 되면은 이제 시장이 반길 것이다 했지만 월가는 규제 푸는 쪽이 롬니 쪽이기 때문에 또 롬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측면 좀 네. 상반되네요. 그나저나 오바마가 재선될 확률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하니까 여론조사 결과 이제 말씀하신 IT, 헬스케어, 뭐 셰일가스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수혜주라고 다들 똑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보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오바마 수혜 종목 가운데 그나마 좀 사볼 만한 섹터는 없나요? 신재생 에너지 많이 올랐죠. 제약 뭐 많이 갔죠. IT도 최근에 뭐 LG 그룹주, 기관도 다 IT 사고 말이에요. 네네. 예. 뭐 오바마 수혜주라고 하지만 미리 다 올라버린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종목들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시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시장의 관심이고 제가 느끼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시장의 뭐 불확실성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까지의 시장의 흐름 결국에는 2100선까지 이제 이전에 시장이 올라왔을 때 전차 군단 많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쏠림 현상, 뭐 편승 현상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시장과 이전의 시장과 그리고 지금의 시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오바마 수혜주라고 꼽았던 그런 종목들은 지금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 그리고 정책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지금 모멘텀이 없는 아무래도 그런 종목들보다는 네. 계속 수혜를 입고 그리고 재차 상승을 했지만 정고점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군으로 매수를 집중하시는 게 저는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우리나라 그 수혜 업종들 뭐 간략하게 제가 오바마와 롬니 당선됐을 경우에 종목별로 잠깐 짚어드리면 네네. 일단 그 오바마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제 대형주로는 삼성 SDI 그리고 예. LG화학 네. 그리고 포스코 캠텍 그리고 일진전기 등이 이제 최선호조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롬니가 이제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자원개발 수혜주가 상당히 관심을 얻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LG 상사라든지 그리고 네. SK 네트워크스 그리고 네. 대우 인터내셔널 정도가 어느 정도 대형주에서는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제일 깨알 같은 얘기가 아주 짧게 흘러갔습니다. 오바마가 대선에 성공했을 경우 갈 수 있는 대형주로 삼성 SDI와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캠텍, 일진전기 등을 꼽아주셨고요. 이제 뭐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쪽이고 롬니는 LG 상사, SK 네트워크스, 대우인터 같은 전통적인 상사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에 우리 정수영 과장님이 포트에 직접 넣을 만한 신규 추천 종목 이 시점에 있으신가요? 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뭐 오바마 롬니와는 전혀 상관없는 종목이고요. 네. 휴비츠라는 종목입니다. 휴비츠 최근에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조금 이제 급락세를 보여주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뭐 어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랬고요. 뭐 고려아연도 마찬가지였고요. 실적 발표 자체가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 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성장 가능성 앞으로 4분기 이후에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연속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향후 주가를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휴비츠라는 종목은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네네. 뭐 이런 날 사야 됩니다. 일단 그렇군요. 그렇죠. 예. 이런 날 사야지만 시장에 갈 때 이제 길목 지키기를 하면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는 안경점과 그리고 이제 안과용 진단기기 그리고 이제 현미경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분기 실적을 하회하면서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경쟁사 대비 15%에서 20% 정도 저렴한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네. 뭐 일단 매매 전략으로는 오늘 정가 정도 이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목표가는 정고점을 넘어서서 18,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 사야 된다. 실적 내고 21선 살짝 이탈한 휴비츠. 오늘 종가 매수 사인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 포트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화면 보시죠. 자, 우리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정승현 과장님의 기존 포트입니다. 동원산업, GS리테일, ELK 그리고 MC넥스 각 20%, 현금도 20%였는데요. 수익률 볼까요? 오늘 낮 12시 기준 집계 결과입니다. 동원산업 27%가량 수익 그리고 ELK도 5.8% 거의 신고가 영역인데 두 종목 모두 다 지난주보다 수익이 개선되는데 동원산업은 이 정도에서 현금화 전량 사인을 내셨습니다. GS리테일은 매수가가 조금 비쌌을까요? 수익이 플러스권으로 쉽게 못 올라오는데 동원산업 왜 파시려고? 일단 죄송합니다. 동원산업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보유를 했는데 일단 네. 어느 정도 시세는 낮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제 이전에 목표가 30만 원을 제시해드렸고 아마 33만 원까지 목표를 상향을 했었는데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충분히 차익 실현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네. 일단 그리고 다음 종목은 ELK가 되겠나요? 예, ELK 같은 경우에는 ELK도 제가 이제 급락을 할 때 뭐 이런 날 이제 사야 된다라고 해서 포트에 담게 됐고 그 네. 이후에 어느 정도 그 밑꼬리를 달면서 21선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정고점 부근에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 계속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GS 리테일 최근에 이제 지분 정리. 그렇죠. 예.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의 그 이제 경기 민감주냐 그리고 이제 경기 방어주냐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선택들 뭐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실적 모멘텀이 4분기에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향방을 지금 선에서 이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손절 라인까지는 한 근처까지 가보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MC넥스 같은 경우도 아직 실적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실적이 안 좋을 거다 루머 때문에 급락했었다고 그렇죠. 하셨었는데. 그래서 예.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그 예상치의 기대치만 부합을 한다면 충분히 만원 선을 넘어서 12,000원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차량 전후방 그 후방 카메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까지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를 하셨다가 네. 실적이 부합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급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완성된 정승현 과장님 포트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종목 교체가 있습니다. 27% 높은 수익 보고 동원산업을 팔고 그 자리에 대신 휴비츠를 끼워 넣었습니다. 종목은 여전히 4개군요.
자, 휴비츠 오늘 실적 발표 후 21선 이탈하면서 조금 빠지는데 이럴 때 사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 사서 수익 보고 있는 ELK를 생각하신다면 휴비츠 오늘 종가 정도에 매수해 보시면 좋겠고요. GS 리테일 보유 MC넥스 역시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적 우려와는 달리 괜찮게 나오면 10,000원 넘어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는 AS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정승현 과장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관이 사고 외국인들의 선물을 급하게 매수해주면서 코스피 오늘 반등폭이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21선 안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